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영상 미디어 3주차 수업 영상 수업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마야의 기능은 이번 학기에는 이제 렌더 V레이를 통한 렌더링, 그다음에 라이팅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렌더링 수업으로 다 진행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쓰 렌더링을 쓰기 위해서 이제 뭐 메테리얼이라고 하죠. 재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메테리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트, 빛 조명, V레이 조명 설명을 드리는 걸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레이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V레이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저는 마야 2018 버전의 V레이 4. 몇 버전인지 4.12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뭐 메뉴가 안 보이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 버전이 다른 경우에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같이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테리얼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여기 메뉴 바에서 요 아이콘, 요 당구공처럼 생긴 요 파란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 하이퍼 쉐이드라고 하는 창이 뜨고요. 이 하이퍼 쉐이드라고 하는 창에서 모든 메테리얼, 여기 메테리얼이라는 탭이 있죠. 그다음에 뭐 텍스처, 유틸리티, 렌더링, 라이트, 카메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종류별로 볼 수 있는 이 탭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메테리얼만 주로 보면 되기 때문에 메테리얼을 이 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버튼을 눌러서 껐다 켰다 이렇게 창으로 내려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창이 메뉴에서는 윈도우에 렌더링 관련된 메뉴이기 때문에 윈도우에 렌더링 에디터에 하이퍼 쉐이드라는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면 똑같은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이렇게 띄워 놓으면은 지금 뭐 어떤 뭐 아무것도 없는 새 창이죠. 새 창 화면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의 메테리얼이 생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처음에 우리가 뭐 어떤 제가 마우스가 지금 휠 버튼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좀 많이 누를 수도 있으니까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단축키 같은 거 지금 제가 누르는 거 이렇게 왼쪽 아래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세 개, 기본적으로 세 개의 메테리얼이 있는데, 우리가 오브젝트를 뭐 하나, 이렇게 스피어를 하나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아무 작업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회색으로 보이고, 이 회색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램버트 1이라는 이 메테리얼이 적용되어진 채로 모든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 베이스 메테리얼이고요. 만약에 요거의 컬러를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 컬러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뭐 바꾸게 되면은 기본으로 이 램버트 1이 적용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메테리얼의 영향을 바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를 뭐 오브젝트를 이 다음부터 만들게 되면은 무조건 모든 오브젝트가 이렇게
램버트 1이라는 기본 오브젝트가 적용이 된 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램버트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매테리얼은 지울 수가 없어요. 딜리트로 지워 보려고 해도 기본으로 가장 처음에 무조건 만들어져 있는 매테리얼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매테리얼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기본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컨트롤 Z를 아무리 눌러도 이렇게 색이 다시 돌아가지가 않네요. 뭐 회색이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 오브젝트에 컬러를 주고 싶다 할 때 이 램버트 1이라는 애를 속성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매테리얼을 이거를 제외한 새로운 뭔가 매테리얼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한테 적용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저 램버트 1은 가급적이면 안 건드려 주는 게 좋아요. 베이스 매테리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있는 마야에 뭐 V레이를 설치하든 뭘 설치를 하든 기본으로 있는 매테리얼이 여기 밑에 있는 크리에이트라는 창이 있는데 여기 창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마야라고 탭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마야 밑에 마야 말고 위에 있는 마야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뭐 블린, 램버트, 레이어 쉐이더, 퐁2, 램프 쉐이더, 뭐 서페이스 쉐이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램버트 저 똑같은 재질이고요. 블린, 램버트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쉐이더가 매테리얼이 바로 생깁니다. 클릭을 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블린이라는 매테리얼을 하나 만들고 싶다 하면은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블린 1이라는 매테리얼이 생기고 또 클릭을 하면 또 2번이 생기고 3번이 생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중에 막 모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어디에 적용이 돼 있고 뭐가 안 쓰는 쉐이더고 뭐가 썼다가 취소한 쉐이더고 이렇게 누적이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블린이라는 매테리얼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 박스에 적용을 할 때는 다 배우셨겠지만 이 쉐이더를 이 박스에 적용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박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쉐이더 블린 1이라는 매테리얼 쉐이더랑 뭐 매테리얼이랑 뭐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할게요. 매테리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쭉 누르고 계시면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이 매테리얼을 선택한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겠다. 여기에서 마우스를 떼주시면은 이렇게 블린 1이라는 애가 이렇게 적용이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친구가 요 박스 모양에 적용이 됐을 때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이밍을 블린 1이라는 친구를 선택을 해서 이 프로퍼티 에디터라는 창, 요 상세 속성 창에서 이렇게 이름 부분에 얘는 박스라고 이름을 엔터를 쳐 주시면 얘가 박스에 적용된 매테리얼이구나 이렇게 네이밍으로 알 수 있게 아웃라이너에 네이밍을 정리를 했었던 습관처럼 요 쉐이더 매테리얼들도 네이밍을 바로바로 지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어쨌든 이 블링과 램버트 그 다음에 퐁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어요. 기본 쉐이더 중에서는. 그래서 램버트는 일단 이 쉐이더를 하나씩 다 만들어 볼게요. 램버트는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린, 얘가 불린이고요. 그 다음에 퐁이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위치를 뭐 바꾸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으로 항상 해주시고, 나중에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름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퐁이고 램버트, 이게 불린이었죠. 제가 지우고 불린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불린이라는 애가 박스라는 이름으로 이 오브젝트에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매테리얼을 딜리트 키로 지웠더니 이렇게 형광 녹색으로 이 친구가 변하게 되죠. 이 친구는 박스라는 이름의 매테리얼이 있었는데, 이 매테리얼을 지우게 되면은 어떠한 뭐 매테리얼도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빨가벗은 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색도 표시를 할 수 없고 재질도 표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쉐이더가 없습니다, 이렇게 형광색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뭐 오브젝트가 형광색으로 보일 때는 쉐이더가 지워졌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뭐라도 연결을 이렇게 지어 주셔야 됩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선택하시고 이 램버트 1을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 아무튼 불린 램버트 퐁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매테리얼 뷰어라는 창에서 우리가 요 매테리얼의 속성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얘의 재질이 약간 어떤 재질이구나, 컬러가 어떻구나, 뭐 광원이 어떻게 맺히는구나, 이런 거를 미리 보기처럼 좀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V-Ray가 설치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여기서 하드웨어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V-Ray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이 하드웨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V-Ray 미리 보기로 이렇게 좀 약간 환경 맵이 적용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 맵이라는 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요 배경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는 이 삐지라고 할게요. 요 삐지가 마치 가상 공간에 이 매테리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상 공간에 이 이미지를 깔아서 내가 마치 여기 실내에 있는 쉐이더일 때 뭐 반사되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하드웨어에서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좀 밋밋해요. 리플렉션이 어떻게 맺히는지, 반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자가 어느 정도 맺히는지 확인을 하기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V-Ray 미리 보기로 보시면은 조금 더 확인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는 오브젝트를 매테리얼을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램 버튼은 보시면은 딱 보시면 생각나는 게 약간 고무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합니다. 광원이 뭐 햇빛이 이렇게 아무리 비춰도 쨍하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게 아니라 좀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퍼지면서 그림자도 좀 널찍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매테리얼이고요. 고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편합니다. 찰흙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린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플라스틱 재질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원이 이제 램버트와는 다르게 불린과 퐁 두 개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쨍하게 맺히게 되죠. 그래서 퐁은 불린보다는 약간 하이라이트가 더 세게 맺히면서 금속에 가까운 걸 표현하고자 할 때,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 속성들을 더 만져가면서 얘를 금속으로 표현을 할지, 아니면 조금
뭐 플라스틱에 가까운 금속으로 표현을 할지 이 옵션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 옵션 상태는 고무, 플라스틱, 그 다음에 금속이나 뭐 유리를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 재질이에요. 불린과 램버트 퐁. 근데 요 재질, 이 메테리얼은 마야의 기본 메테리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쓸 이유가 없겠죠. 예전 메테리얼이고 우리는 V레이를 설치를 했고 더 좋은 메테리얼을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사용을 하지 않고 새로운 메테리얼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V레이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 밑에 V레이라고 따로 메테리얼 볼 수 있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V레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름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V레이에서 V레이가 깔려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메테리얼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사용을 하면 되냐, 너무 많죠. 그래서 뭘 사용을 하시면 되냐면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에 V레이 MTL, 그냥 아무것도 붙지 않은 MTL이라는 거는 메테리얼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냥 V레이 메테리얼이라고 돼 있는 이 친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 친구의 속성을 조금 변경을 해서 우리는 램버트도 만들 수 있고 퐁도 만들 수 있고 불린도 만들 수 있고 더 퀄리티가 높은 뭐 유리, 금속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요 메테리얼 하나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Vray MTL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또 하시게 되면은 Vray 메테리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를 지울 때 이렇게 나중에 뭐 메테리얼들이 막 많이 쌓였어요. 막 나도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이렇게 메테리얼들이, 쓸모없는 메테리얼들이 쌓이고, 나는 정작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어디 자 아까 Vray 메테리얼 1, 가장 처음에 만든 Vray 메테리얼 1을 적용을 해 볼게요. 요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어사인 메테리얼 하시면 Vray 메테리얼 1이 두 개의 오브젝트에 적용이 된 상태고요. 자,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색을 좀 노랗게 바꿔 놓을게요. 자, 이 노란 거 말고 다른 애들은 다 필요가 없는 애들이죠. 근데 막 모르고 지웠다가 이렇게 다 지워야지 하고 딜리트 해버리면은 이 적용돼 있던 메테리얼도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현재 안 쓰고 있는 메테리얼은 싹 그냥 지우고 싶다. 여기서 이 작업 창에서 연결이 안 된 메테리얼을 한꺼번에 지우고 싶다 하실 때는 하이퍼 쉐이드 창에 있는 에디트라는 메뉴에서 딜리트 unused node, 안 쓰는 노드를 다 지우겠다, 이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면 연결이 되어 있는 메테리얼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요 세 개는 지워지지 않는 메테리얼이기 때문에 안 없어지겠죠. 자, Vray 메테리얼을 사용을 할 거고요. 다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요 친구들을 일단 지우고, 이렇게 하이퍼 쉐이드 창에서 이렇게 Vray 메테리얼 클릭을 해서 물론 만들어도 되지만, 내가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 작업창에서 그냥 바로 메테리얼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오브젝트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쉘프 바라고 하는데요. 이 바로가기 아이콘, 본인이 자주 쓰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메뉴들에서 자주 쓰는 메뉴들을 모아놓은 이 아이콘 창을 쉘프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쉘프 바에서 Vray라는 탭이 생겨 있을 거예요. 설치를 하신 분들은.
Vlay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요 탭을 누르시면은 이런 메뉴들이 Vlay 관련된 메뉴들이 뜨고요. 여기에 Vlay 매테리얼 아까 그 하이퍼쉐이드에 있는 창과 자, 똑같이 생긴 메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아이콘을 눌렀을 때 특징은 아이고, 네.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는 그냥 뭔가 새로운 매테리얼이 만들어지고 뭐 연결이 안 되고 끝나지만 자, 요 창에서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Vray 매테리얼이 지금 변화가 생겼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색깔이 변했죠. 그래서 새로운 Vray 매테리얼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뭔가 오브젝트를 만들고 나는 이 램버트 1이라는 기본 쉐이더 말고 Vray 매테리얼 새로 만들어서 변경을 해야지. 그러면 박스 만들고 이 쉐이더 박스가 모델링이 다 끝났을 때 쉐이더 적용을 하시려면은 박스 선택하시고 여기 쉘프 바에 있는 Vlay에서 요 당구공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어트리뷰트 창 컨트롤 A 누르면 어트리뷰트 에디터가 나오죠. 요 창과 하이퍼 쉐이드에 있는 요 프로퍼티 에디터랑 같은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여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창을 두 개를 뭐 띄워 놓고 연습을 하죠. 다 지우고 창이 조금 넓었으면 좋겠는데 자, 요 친구를 새로운 매테리얼을 만들면은 지금 뭐 Vray 매테리얼 6번인데 제가 6번을 또 지우고 또 새로운 매테리얼 적용하면 이렇게 7번 계속 Vray 매테리얼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숫자가 계속 그 전에 있던 걸 지웠더라도 노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헷갈리지 않도록 바로 뭐 이름을 정해 주시면은 나중에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속성을 오늘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때 메뉴랑 여기에서 볼 때 메뉴가 살짝 다르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그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되게 여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창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도 좁아가지고 네. 자, 가장 먼저 자, 이 매테리얼을 선택을 해야 이 매테리얼의 미리 보기가 보이고 이 매테리얼의 상세 속성 창이 여기에 뜨게 되겠죠. 네. 그리고 요 창은 뭐 노드 창인데 매테리얼 선택하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 매테리얼에 대한 노드들이 쫙 보이면서 뭐 연결을 하기 쉽고 이렇게 끊게 하기 쉽고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노드 창은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필요하신 분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차근히 보면은 디퓨즈 컬러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아까 컨트롤 A 누르면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요 오브젝트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어트리뷰트 창이 활성화가 되죠. 어트리뷰트 에디터. 그래서 요 창이 활성화가 되고 이 큐브에 관한 모든 뭐 상세 옵션들이 뜨는데 여기에 가장 오른쪽에 박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오브젝트의 어트리뷰트 창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가면은
요 쉐이더가 적용된 매테리얼이 좀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메뉴들이 나중에 많이 쭉쭉쭉 쌓이게 되면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이 뜰 거예요. 메뉴가 너무 많아서 한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될 때. 그래서 나중에 요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나중에 박스 쪽으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혹은 뭐 휠 버튼, 여기서 휠 버튼을 위아래로 이렇게 돌리시면, 마우스 휠 버튼을 돌리시면 스크롤 하시면은 박스가 있는 매테리얼 쪽으로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딴 데로 새는데, 자, 메뉴 이름이 똑같 네,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조금 더 메뉴가 더 많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자, 가장 위에 있는 거는 디퓨즈 컬러고요. 쉽게 말하면 이 표면의 색상입니다. 우리가 뭐 얘가 토마토다, 얘가 사과다, 아니면 뭐 당구공으로 할게요. 당구공에 뭐 흰색 공이 있겠죠. 그러면 이 공이 흰색 공이 있고 뭐 빨간색 공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복사를 해서 친구는 다른 매테리얼을 적용을 해주고, 레드, 얘는 화이트,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이 빨간 당구공이라고 할게요. 얘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요 빨간 당구 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빨간색을 이 친구에 적용을 했을 때 색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색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모드가, 이 프리뷰 퍼스펙 프리뷰 창의 모드가 지금 그냥 쉐이더 모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컬러를 확인을 하고 싶다, 혹은 텍스처를 확인을 하고 싶다 할 때는 키보드에 6번을 누르셔야 이렇게 컬러와 텍스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냥 컬러를 제외한 쉐이더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을 누르면 이렇게 컬러가 보이겠죠. 그래서 재질은 지금 똑같지만, 똑같은 Vray 매테리얼, 기본 매테리얼이고 재질은 똑같지만 단순한 색만 다른, 이 색을 표현해 주는 게 디퓨즈 컬러입니다. 그래서 뭐 색을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 여기서 누르시면은 새로운 매테리얼이 생기면서, Vray 매테리얼이 생기면서 바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뭐 얘는 노란색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디퓨즈 컬러 부분에 이 스크롤을 좌우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블랙에 가깝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이트에 가깝게 기본 색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네모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컬러를 뭐 선택을 하거나 미리 픽 되어 있는
셀렉트 되어 있는 컬러에서 골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키보드가 왜 이러지? 요게 켜져 있어서 아까 안 보였는데 5번에서도 컬러가 보여야 정상인데 예. 조금 실수가 있었네요. 자, 아무튼 디퓨저 컬러는 색이고요. 그 밑에 있는 오퍼시티 맵은 흔히 아시는 그냥 투명도입니다.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그런 데서 흔히 아는 오퍼시티 혹은 그 뭐라 그러지?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아무튼 이 투명도, 그래서 이렇게 투명도를 내리시면은 뒤쪽에 있는 와이어가 약간 보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투명한 거를 표현을 하고 싶어. 유리나 플라스틱을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이거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뭐 유리나 플라스틱 투명한 재질은 다른 옵션에서 만져 주셔야 되고요. 이 오퍼시티 맵은 단순히 정말 이 매테리얼 자체를 조금 불투명하게 보일 거냐 투명하게 보일 거냐기 때문에 요거는 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유리나 플라스틱의 그 굴절률이 있는 투명도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굴절률 없이 오브젝트를 그냥 단순하게 오퍼시티를 조정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뭐 잘 사용은 하지 않겠죠, 이 기능은. 네, 그래서 항상 100%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요 창이 지금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베이직 컬러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요 베이직 파라메터 부분, 그 다음에 리플렉션, 그 다음에 조금 이름이 비슷하지만 스펠링이 다른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리플렉션, 반사에 관한 메뉴이고요. 리프렉션은 투명도에 관한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사, 그 다음에 투명도, 그 다음에 범프 매핑은 요 오브젝트 자체 이 컬러랑 재질로는 표현을 하기 힘든 뭐 울퉁불퉁한 면이라든가 들어가고 나온 거를 모델링이 아닌 매핑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 기능이 범프 매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쉐이더랑은 다른 텍스처 개념이기 때문에 매테리얼만 보자면은 요 세 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리플렉션이 반사고 반사,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리플렉션은 투명도. 를 조절을 할 때 위에 있는 오퍼시티 투명도가 아니라 여기는 진짜 유리나 그런 굴절률을 건드릴 때 만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리플렉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메뉴를 보면은 가장 위에 GGX라고 뭘 아이콘 창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 보시면 아까 어디서 많이 본 이름 있죠. 그다음에 블린, 퐁, 워드, GGX. 그래서 이렇게 퐁, 블린, 이 워드가 기본으로 있는 램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램버트, 블린, 퐁. 근데 GGX는 이 세 개를 다 만들 수 있는 그냥 하나로 된 매테리얼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 버전을 쓸 건지 최신 버전을 쓸 건지, 그래서
GGX 하나로 나머지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GGX 상태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플렉션 이제 컬러가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올려보면 가장 기본으로는 좌측에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 값이 지금은 아예 없죠. 그래서 이 친구를 화이트에 가깝게 올릴수록 반사가 많이 맺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환경 맵, 아까 여기에 있는 BG가 여기서 빛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밝고, 여기 뭐 휴지통인지 뭔지 요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 휴지통에 상이 맺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바닥 쪽으로는 바닥에 있는 상이 맺힐 거고, 여기 있는 벽에 이미지가 맺힐 거고, 여기 있는 창문의 이미지가 여기에 맺힐 거고, 이렇게 반사율을 올려주는 이 화이트에 가깝게 스크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사 값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스페큘러라고 하죠. 스페큘러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반사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그 반사 스페큘러가 거의 없어지면서 고무나 뭐 나무 이런 반사값이 없는 요런 재질, 뭐 요런 재질에 가깝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반사가 많은 재질을 표현할 거야. 유리나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수치가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나는 고무나 나무나 시멘트 이런 걸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얘가 블랙에 가깝게 왼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뭐 서브스텐스 페인터나 뭐 다른 매핑을 이용을 해서 이 단순한 화이트랑 블랙으로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맵을 집어넣어서 리플렉션 맵을 집어넣어서 보다 디테일하고 좀 퀄리티가 높은 재질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블랙으로 갈수록 나무에 가까운, 흙에 가까운 표현, 우측으로 화이트로 갈수록 금속이나 유리, 이렇게 반사가 많이 맺히는 재질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반사가 많이 맺히게 되어 있는 요렇게 창을 계속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안 보이셨겠군요. 네. 네. 이렇게 흑과 백으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는 조절을 해 보시면은 여기서 미리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근데 좀 나는 분명히 이렇게 리플렉션이 만땅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완전히 반사가 맥시멈으로 맺히게 해 놔져 있는데, 여기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라는 애를 조금 낮췄더니 조금 반사되는 표면이 약간 거칠어지죠. 그래서 쭉 내리면 반사가 되긴 하는데 약간 뿌얀 느낌이 표현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면은 완전히 반사가 되긴 되지만 거칠거칠한 표현이 됩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이 반사되는 표면의 거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로스니스는 매끄럽다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매끄럽게 이렇게 1값이 가장 우측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1값은 완전 매끄러운 리플렉션, 그 다음에 0은 정말 거칠거칠한 약간 시멘트 같은 리플렉션. 그래서 0은 거의 리플렉션이
없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렉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플렉션이 당구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당구공 혹은 금속, 정말 이 표면이 매끈매끈해서 이렇게 뭐 먼지 하나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이렇게 샥 미끄러질 정도의 그런 매끄러운 재질일 때 글로스니스를 1에 가깝게 우측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얘가 좀 오래됐어. 세월이 좀 가면서 이렇게 표면이 막 거칠어지겠죠. 기스도 생기고 막 어디 굴러다니면서 이 표면이 거칠어질 때 점점 이 글로스니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조금 거칠거칠하게 반사값이 맺히게 되죠. 그거를 조절을 해주는 게 리플렉션 글로스니스예요. 표면이 매끄럽냐 거치냐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 밑에 use roughness라는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바뀌어야 정상인데,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글로스니스 1값 완전히 매끄러운 리플렉션으로 해놨는데 유즈 러프니스를 내가 체크를 하면 얘가 표면이 거칠어졌죠. 네. 그래서 이 글로스니스, 리플렉션 글로스니스의 반전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 개념. 그래서 글로스니스, 요 러프니스를 끄고 글로스니스만 볼 때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끄럽고 왼쪽으로 가면은 거칠어지는 거죠. 근데 유즈 러프니스를 하게 되면은 얘가 그냥 러프니스라고 바뀌는 거예요. 러프 러프니스예요. 그러면 얘가 반대로 1값으로 가면은 거칠어지는 거고 0으로 가면은 반대로 완전히 매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 값을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글로스니스 값을 사용을 할 거냐.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면은 그 매핑, 지금 요 스크롤을 조절을 해서 하는 게 아닌 매핑, 다른 텍스처 파일을 연결을 할 때 러프니스 맵을 사용을 할 건지 글로스니스 맵을 사용을 할 건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러프니스가 체크돼 있으면은 표면이 러프하다는 말 아시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1값으로 갈수록 거칠거칠해지고 반대로 0으로 갈수록 매끈매끈해지는. 그 다음에 얘를 체크를 해제하면은 글로스니스입니다. 얘가 원래는 자, 얘의 매테리얼을 보시게 되면 아까 이 친구를 선택을 하고 지금 이렇게 아이콘이 생겼죠. 그래서 가장 우측으로 가면은 매테리얼 속성이 보이겠죠. 그래서 휠을 오른쪽으로 아래로 쭉 돌리시면은 이렇게 매테리얼이 보이게 됩니다. 얘가 적용된 매테리얼.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얘는 램버트네요. 네. 램버트는 기본이기 때문에 V-ray 매테리얼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이 틀리죠. 예. 그래서 V-ray 매테리얼인 이 친구를 보게 되면은 여기도 유즈 러프니스라고 있죠. 중간에 뭐 얘가 체크되어 있는데 얘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유즈 러프니스가 있는데 얘를
리플렉션 글로스니스에서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러프니스 맵을 사용을 할 거야 라고 체크를 하면은 리플렉션 글로스니스에서 리플렉션 러프니스로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반대가 되면서 이 메뉴의 이름 자체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제하면은 여기서도 체크가 되고 해제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제가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는 거칠기, 매끄러움. 그 다음에 메탈니스라고 있습니다. 메탈니스. 자, 얘는 0일 때는 금속이 아닌 경우. 메탈이라는 말이 금속이죠. 메탈. 그래서 0이면 금속이 아니다. 그 다음에 1이면 금속이다. 지금 뭔가 똑같은 노란색이지만 금색 재질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까맣게 표현되는 거는 반사가 완전히 100% 먹고 있는데 이 반사가 될 얘가 없기 때문에 배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메탈이 1일 때는 얘가 금속일 때, 자, 0일 때는 금속이 아닐 때. 그래서 나는 금속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하면은 이 수치들이 조금씩 이제 변하겠죠. 금속에 가까운 뭐 플라스틱 아니면 조금만 플라스틱인 경우 뭐 합성 재질 뭐 이렇게 수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본인이 만져봐야 다 아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좀 모르겠다 하면은 0과 1 값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이거는 초반에는. 그래서 내가 금속인 거를 뭔가 만들고 싶어 할 때는 그냥 1 값으로 주시고 나는 금속이 아니야, 얘는 플라스틱이야, 뭐 나무야, 혹은 뭐 돌이야 이럴 때는 0 값으로, 금속일 때만 1 값으로 얘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렉션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있는 리프렉션을 가겠습니다. 자, 아까 이 리플렉션은 반사에 관한 메뉴예요. 여기에 상이 매치죠. 뭔가 주변에 있는 빛이 이렇게 맺혀서 반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빛이 굴절되면서 반사에 관한 옵션이 리플렉션이고 이 밑에 있는 게 리프렉션. 얘를 일단 올려 볼게요. 수치를. 리프렉션 컬러가 있는데 리플렉션 컬러는 올리면은 이렇게 반사 값이 높아졌어요. 네, 리프렉션 컬러는 이렇게 올리면은 얘가 투명해지죠. 이제 유리가 됩니다. 유리. 이렇게 좀 구분을 하기 쉽게 완전히 맥시멈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유리를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끝으로 올려주시면 유리가 되죠. 그 다음에 나는 유리가 아니야 하면은 리프렉션 컬러를 블랙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유리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뭐 그런 재질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메탈지스랑 마찬가지로 유리냐 유리가 아니냐 이렇게 초반에 사용을 끝과 끝으로 완전히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차근차근 더 해 나가면서 이 중간
네, 뭐 수치들과 아니면 다른 맵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나는 유리를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땐 리프렉션 컬러를 화이트 가장 끝값으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리프렉션 글로스니스가 있습니다. 자, 아까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는 요 반사되는 스페큘러의 거칠기였죠. 표면의 거칠기였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표면이 매끈매끈할 때는 1값이에요. 아까 글로스니스가 1값이 완전 매끈매끈할 때, 여기도 뭔가 매끈매끈한, 뭔지 모르겠지만 매끈매끈한 1값이 가장 우측으로 돼 있고, 얘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뭔가 거칠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나는 유리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반사도 맥시멈, 가장 리플렉션이 많이 맺히게 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는 맥시멈으로 올려놓은, 표면이 아무리 매끄럽게 표현을 해놨지만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를 이렇게 조금 줄였더니, 이렇게 조금 줄였더니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 표면이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이 동그라미 속에 있는 재질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여기는 완전 매끈매끈한 유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리면 약간 얼음 같은 그런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리면 내릴수록 표면은 이렇게 매끄럽지만 이 속에 있는 애들이 뭔가 깔끔하지 않은 얼음 같은 그런 재질을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이 완전히 깔끔하게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리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빛이 들어가서 안에서 어떤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리가 재질상. 근데 이 굴절이 깔끔하게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속이 뭔가 거칠기 때문에 굴절이 막 지저분하게 돼요. 그래서 배경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속이 깔끔하게, 굴절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면은 어딘가 반사가 돼서 굴절되긴 하지만 보이긴 할 텐데, 여기는 지글지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도 점점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 글로스니스라고 돼 있는 거는 뭔가 표면이나 안쪽에 거칠기랑 매끄러운 정도를 조절을 해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사, 여기는 유리냐 유리가 아니냐,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리프렉션 IOR이 있는데 1.6이 기본 값이고요. 굴절률을 의미를 합니다. 얘는 나는 유리를 조금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게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을 좀, 반사값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유리긴 유리인데 조금 크게. 아이고. 자, 리프렉션 IOR 이 1.6이 기본 값이고요. 이거는 굴절률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1.6은 유리의 기본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 정도로 각도가 뭐 계산돼서 이렇게 빛이 오다가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지금 여기 있지만 이 속을 굴절돼서 표현이 되면서 여기에서 약간 뭐 이렇게 찌그러지게 여기에 맺히게 되는 거죠. 1.6이라는 수치를. 그래서
굴절률이 1이라는 거는 굴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본값이 1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1을 하게 되면은 굴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유리가 안 보이죠. 그래서 공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기. 얘는 굴절이 없고 투명한데 굴절이 없기 때문에 공기가 돼버린 거죠. 얘는 1.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올리면 더 많은 굴절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내리면 1보다 내리면은 반대값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굴절이 되게 되죠. 뭐 오목 렌즈, 볼록 렌즈처럼. 그래서 이것도 뭐 1.6이 기본 유리, 그 다음에 1.3이었나 이게 뭐 물을 표현을 할 때 뭐 3 정도로 하고 뭐 그때마다 옵션이 좀 어느 뭐 1.3이 물, 1.6이 유리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차근차근 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 보실 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1.6이고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다 했어요. 자, 이제 유리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유리긴 유리인데 속이 약간 노란 유리, 얘가 원래 노란색이었기 때문에 노란 유리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속이 노란색으로, 노란색 뭐 플라스틱이나 그런 걸 표현을 하고 싶은데 디퓨즈 컬러가 지금 노란색인데 얘는 노란색이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나는 노란 유리를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프렉션 컬러가 유리에 관한 거니까 여기를 흑과 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노란색으로 해버리면은 여기에서는 노란 유리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렌더를 해보시면은 이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기랑 나중에 렌더의 결과물이랑 틀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100% 믿지는 마시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흰색으로 다시 돌려놓을게요. 예, 노란 유리를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얘가 일단 유리고 이 안에 어떤 뭔가 꽉 차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 안에 유리라는 재질로.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걸 건드려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속에 뭐가 꽉 차 있겠죠. 그래서 얘는 기본으로 속에 연기라는 거를 꽉 채워 놓는다고 이름을 정해 놨어요. 포그가 안개죠. 그래서 요 속에 안개가 꽉 차 있는데 이 안개의 색을 정해 주시면 이 속에 있는 게 색이 바뀌면서 원하는 컬러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그 컬러를 클릭을 해서 노란색을 선택을 해 주시면 리프렉션 컬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하는 색을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포그 컬러. 그래서 이렇게 뭐 나는 까만 유리다. 그러면 이렇게 회색에 가깝게, 블랙에 가깝게 이렇게 내리면 까만 유리가 표현이 되겠죠. 자, 포그 컬러로 이 속에 있는 색상을 정해 주시면 되고, 포그 멀티플라이어는 기본값이 1인데 뭐 여기에 몇 배를 더 진하게 할 거냐, 7배 더 진하게, 0.5배 더 진하게, 여기에 있는 값을 중복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 에펙트 섀도우는 지금 정말 알아두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Vray 매테리얼,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Vray에 있는 Vray 매테리얼의 오늘 모든 속성을 다 알아봤습니다. 요것만 오늘 알려드린 것만 잘 습득을 하셔도 모든 재질을 다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사가 리플렉션, 반사 1번. 네. 자, 리플렉션은 굴절입니다. 굴절 2번. 네.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건 쉽죠. 컬러, 디퓨즈랑 컬러랑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색상, 기본 색상.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건드리지 않아도 될 거. 자, 건드리지 않아도 될 거. 네, 이렇게 다 배워봤습니다. 범프 매핑도 지금은 뭐 필요 없겠죠. 쉐이더에 관한 나중에 지금 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고, 요 반사랑 굴절. 반사는 여기에 표면에 스페큘러가 얼마나, 리플렉션이 얼마나 반사가 상이 맺히느냐. 그 다음에 굴절은 유리처럼 되느냐, 유리가 아닌 재질로 되느냐. 예, 요거를 표현을 하는 옵션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라이트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정말 애매해서 오늘은 일단 매테리얼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라이팅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 버튼을 누르면 렌더가 돼요. 근데 지금 얘는 Vray 매테리얼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 램버트,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Vray 매테리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렌더를 이렇게 해보면은 뭐 좀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얘는 유리인데 유리도 안 보이고, 그래서 뭔가 조명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조명도 있고, 좀 바닥도 좀 만들게요. 네. 뭔가 이 재질에 반사가 되는, 비춰지는 배경이 있어야 뭔가 유리라던가 플라스틱의 리플렉션이 표현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빛도 없었죠. 아까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렌더 옵션에서 GI를 켜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렌더를 걸어보면은 지금 까만 유리로 된 것 같은데, 까만 유리로 됐죠. 프렉션. 네, 이렇게 노란 유리로 다시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배경에 뭔가 맺히는 게 있어야 유리라던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이제 Vray 매테리얼을 쓰는 순간부터는 조명도 빛도 하나 만들어 두시고, 뭐 배경도 기본 플랜 정도로 만들어서 재질 확인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빛을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기본 빛으로 요 반원 모양이 있습니다. Vray 쉘프 탭에서
방구 모양의 돔 라이트라고 해요. 혹은 크리에이트의 라이트의 Vray 돔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반구 모양의 조명이 생기고, 이 조명이 자연광처럼 실외 그 바깥에 있는 자연광처럼 햇빛처럼 이렇게 사방군데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반구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 조명이에요. 이렇게 또 됐나? 네. 그래서 요거는 스케일 적용 상관없으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다음에 이 조명의 라이트에 관한 옵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테리얼 확인을 하실 때 이렇게 조명 하나 만들어 두시고 확인을 해 가면서 매테리얼을 마스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